원인이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이 권리 중에 우리는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 위주로 공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원인을 법률 요건 그랬고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우리는 법률 규정보다 행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 지우고 칠판에 뭘 하나가 더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으실 분이 이렇게 가로로 적으셔야 돼요. 적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냥 책에는 책에 좀 있는데 책에 지금 아직 볼 게 없어요. 지금 책은 일단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몇 주만 보는 것이고 나중에 기본서가 다 나와요.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적는 거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적는 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 적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 적은 분도 있고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공부 방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적어야 질성이 풀린 분은 다 적으시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만 있는 분도 있어요. 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신 적으면 설명을 좀 놓치겠죠. 안 적으면 설명을 더 많이 듣겠죠. 자기 스타일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행위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 요건까지 갖춰야만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다. 둘이 원해서 매매하죠. 원했으니까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먼저 매매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당사자 있어야겠죠. 다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를 통해서 돈 받는 게 주 목적이겠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려야겠죠. 그 목적을 알리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글자 따서 당모가지에서 당모구라고 외우시면 돼요. 당모구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고는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헷갈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하고 3월쯤 되면 아주 쉬워지면 되게. 쉬워서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양이 많아서 헷갈릴 뿐입니다. 그럼 당사자는 효력 요건으로서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능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란 제정신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졸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그래가 뭘 하는지 알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 지금 의사 능력이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란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먼저 목적이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는 다음 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적합해야 돼요. 적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도 앞글자 따서 이제 확가적타 할 거예요. 목적은 뭐가 있어야 한다? 확가적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거든요. 표시가 상대방에게 말한 거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낸 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돼요. 타인에게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다 갖췄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법률행위 하면 이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굳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죠.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률행위가 이걸 다 갖추면 지극히 정상이라 법이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런 병적인 현상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갖춘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갖췄을 때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제가 칠판 가득 쓴다 그랬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법이 관여합니다. 어떨 때는 법에서 무효사유로 만든 게 있고 무효사유, 어떤 건 취소사유로 만든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효력 요건이 아주 많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면 어렵지 나중에 쉬워서 시험이 안 나온다 해서 이것은 제가 3월달에 이거 또 하잖아요. 그럼 커피 마시러 나가면 있어요. 저 인간 저거 또 하네 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깔린 거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굳이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상대방은 약속 지켜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근데 무효인지 모르고 이행했네요.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야 그거 다시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준 것, 즉 원래 이행할 필요 없었죠? 네 이행해서 너에게 부당한 이득이 생겼으니까 그 부당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무효라면 효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지킬 필요 없다. 지켰다면 다시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 할 텐데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저기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사회질서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걸 이유로 무효가 되면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불법원인 급여로 공부합니다. 다시 원래 일반적인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다시 그거 돌려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무효가 다음 주에 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면 이행 전은 똑같거든요.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취소권이 생겨요. 취소권.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맘이거든요. 취소권 행사했다. 즉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 소급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급이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좀 봐보세요. 매매계약 했거든요. 만약에 11월 1일 날 매매계약 했다. 근데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5일 날 이걸 취소했다.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될 것인가?
그걸 앞으로 무효가 된다 해서 이걸 장래효랍니다. 장래효. 그렇지 않고 이걸 취소했으니까 5일날 취소했지만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날부터 무효로 한다. 이것을 소급한다 그래요. 소급한다. 소급효. 우리 민법은 취소하게 되면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를 선택했어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이 행위를 취소했으니까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이걸 무효로 봐버립니다. 그걸 뭘 한다? 시간이 거꾸로 소급한다고 표현해요. 소급한다.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시로 가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원래 유효였는데 취소하잖아요. 결국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했어요.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없어졌으니까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유효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약속을 지킬 필요 없죠. 유효가 되면 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한 3주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앞뒤가 막 뒤죽박죽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책을 적어도 한 3번을 봐야만 뭔가 좀 체계가 잡혀요.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이번에. 완벽주의에서. 평소에 별로 완벽하지 않은데 꼭 공부할 때 완벽하게 돼, 우리가.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부터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무효사유, 어떤 건 취소사유가 있어요. 그걸 공부합니다.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어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 의사능력이란 제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의사능력을 결하했다. 이 자를 의사무능력자 그래요. 의사무능력자.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자가 한 법률행위는 둘 중에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다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둘 중에 뭐다? 무효사유로 정해요. 무효.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뭘 하는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젖먹이 유아가 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젖먹이 유아가 있어요. 근데 7살 된 꼬마가 있거든요. 근데 젖먹이 유아가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이 꼬마는 1만 원짜리 2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탐나겠죠? 가서 야 꼬마야, 저기도 꼬마면서 야 꼬마야 2개랑 1개랑 바꾸자 해서 바꿨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엄청난 행동했잖아요. 어떻게 2만 원, 5만 원을 바꿔요? 바꾸고도 2개니까 헤헤 하고 웃어요. 얘가 막. 그럼 얘는 지금 자기가 한 행위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얘는 의사무능력자예요. 젖먹이 유아들. 그럼 지금 2만 원과 5만 원을 바꿨죠. 그걸 교환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젖먹이 유아가 있잖아요. 무효가 돼요. 그럼 얘 부모님은 무효인데 바꿨잖아요. 5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5만 원 다시 받아갑니다. 그럼 얘도 그럼 저도 2만 원 주세요. 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하기 전에는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란 혼자 할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이 자를 제한능력자랍니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란 상태가 우리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한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제한시켰다? 능력을 좀 제한시켰어요. 그 자가 먼저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자들은 일반인보다 상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미성년자 몇 세 미만? 19세. 법마다 연령이 좀 다르거든요. 법마다. 근데 민법은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형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그 법이라 그랬죠. 형법에서는 꼭 정해진 게 없는데 보통 한 14세를 미성년자라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진 거 없어요. 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7살짜리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살인하면 얘는 형사 미성자거든요. 그럼 살인죄로 처벌 안 됩니다. 근데 중학생 16세가 사람 죽였다. 그럼 얘는 성년이에요. 형사상. 14세 넘었으니까. 그럼 얘는 살인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이렇게 법마다 좀 달라요. 근데 민법은 몇 세? 19세 미만이 미성자입니다. 민법은. 그 다음에 이제 표현점은 이거 두 개 어렵죠. 자, 이 두 가지는 동네마다 약간 맛이 간 놈들 있죠. 오늘 갑자기 날씨를 좋다가 갑자기 막 천둥 벼락이 치면 밖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막. 혼자 비 맞고 막 떨어다니 막. 약간 정신줄 노는 애들 있죠. 그 정신줄 노는 애들을 가정법원에 들어가잖아요. 가정법원에서 잘 보세요. 약간 맛이 간 자를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해요.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가 수동이니까 심판 받은 자를 피자를 써서 피한정 후견이 납니다. 뭐 받은 자? 심판 받은 자. 법원에서 선고 받은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맛이 간 자가 있어요. 완전히 맛이 간 자. 완전히 맛이 간 놈을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해요.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이랍니다. 둘 다 뭘 받아야 돼요? 그죠? 법원에서 선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동네마다 그 정신 나간 놈들은 이런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래요? 보통 이걸 안 받거든요. 내버려 둡니다. 정신 나갔더라도 이거 안 받으면 능력자 정상인이에요. 이걸 심판을 받아야만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이자들은 법률행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돼요. 근데 이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했다. 동의 없이 행위하면 둘 중에 민법이 취소 사유, 취소로 정합니다. 다시 이자들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무효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여러분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이 있다. 중학생. 중딩 있어요. 중딩. 얘가 핸드폰 사러 갑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뭐 받으라 그래요? 부모님 동의서. 왜 부모님 동의서 받으라 그래요? 부모님 동의 없이 행위하면 핸드폰 매매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달 후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돈 다시 돌려받고 중고품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대리점이 손해보니까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둬야만 취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취소 안 당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취소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치매입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대요. 시어머니가. 내 엄마라면 죽여버리겠는데 남의 엄마를 죽일 수 없고 시어머니가 찜질방에 무료로 따라가서 50만 원짜리 약을 사와요. 막. 1박 2일 여행을 공짜로 따라가서 500만 원짜리 안마기 사와요. 500만 원짜리 안마기. 그럼 이 돈 결국 누가 내야 돼요? 자식들이 내야 됩니다. 그러죠? 죽이도 먹으면 미치겠어 이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로 딱 만들어 놓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법정 대리인이 보통 자식이 될 겁니다.
자식 동의 사왔잖아요. 다 가서 취소하고 돈 받을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찔찔하게 데려가도 안 와요. 얘들이 바보예요. 다 알아봐요. 이런 거 받았는가? 안 데려갑니다. 어차피 돈 못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 이런 제도가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실생활에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럼 지금까지 이제 당사자 능력에서 무효사유 하나와 취소사유 하나 공부하셨죠? 그렇죠? 그럼 자, 오늘 나라된 프린터 한번 보세요. 법조문 프린트가 있죠? 자, 우리 민법은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에요. 103조부터 시험범위고 앞부분은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범위 아니지만 꼭 알아야 할 걸 제가 다 써놨습니다.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99조 봤습니까? 원래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아야 되고 99조 밑에 4조 있나요? 거기 4조 성년 보세요. 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그 밑에 제5조 있습니까? 미성년자 능력 1항 보세요.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나는 보지 마세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럼 2항 있죠? 밑에 2항. 2항에서 전항 그랬나요? 그럼 전항은 몇 항을 말해요? 1항. 1항. 그럼 전항은 1항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취소 동그라미 칩니다.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전항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말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여기서 그죠. 아까처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 다음 그 밑에 제12조 있나요? 제목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죠. 자, 1항 보세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그 다음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능력이 부족 동그라미 쳐보세요. 능력이 부족이 약간 맛이 같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이 물결 표시는 법조문 제가 생략해서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뭐 할 수 있다? 뭐 한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동그라미 심판을 한다.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인. 심판 받은 자를 수동 피한정 후견인. 그 밑에 제9조가 있습니까? 제9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달리해서요. 12조부터 봐야 되니까. 제9조는 가로 열고 제목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입니까? 그럼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그 다음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 동그라미. 지속적으로 결여. 완전히 맛이 같다 그 말이에요.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다음에 심판 동그라미 칩니다. 심판을 한다. 그럼 심판 받은 자를 뭐라 불러요? 피성년 후견인. 그럼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맛이 같단 말이에요? 얘가 완전히 맛이 간 자, 얘는 약간 맛이 간 자입니다. 그럼 12조와 9조를 읽었잖아요. 그럼 12조와 9조 차이점이 뭐예요? 12조와 9조 읽었잖아요, 우리가. 차이점이 뭐예요? 그죠, 동그라미. 12조는 능력이 부족. 9조는 지속적 결여, 차이점.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심판받은 자, 심판. 그러죠? 우리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차이점 하나씩 있죠? 공통점 하나씩 기억합니다.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 이걸 모르면 다른 2차 과목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효사유, 의사무능력 하나, 취소사유, 제한능력 공부했어요. 그럼 자, 지금부터 한 3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의가적 찍어. 이거 좀 약간 위로 차 올려볼게요, 약간만. 다시 이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었죠. 어떤 행위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든 말든 자기 맘이죠. 취소하면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된다고 했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되니까 약속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가 법률행위 하면 아무 말 없으면 이 흰색을 다 갖춘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럼 완전히 정상적이니까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돼요.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근데 이걸 못 갖췄다면 이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 보면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이 부동산을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한다. 10억의 사고팔기란 거죠. 그게 매매계약입니다. 아까 파는 사람을 뭐라 불렀죠? 매도인. 그랬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갑과 을은 아무 관계 없었거든요. 근데 그자들이 X 건물을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제 둘이가 무슨 법적 의무가 생겨요. 그러죠? 자,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약간 유식하게 10억 대금 지급하라고 청구권이 갑에게 생겼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뭐 해줘야 돼요? 을은 갑에게 뭐 해준다? 10억을 줘야겠죠. 그래서 을은 10억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랬죠? 이제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매매에 있으니까 이거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어요.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권리 의무는 동전 앞뒤와 똑같아요. 그럼 돈에 관한 누가 권리자예요? 돈에 관한 갑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갑이 권리자고 을이 돈줄 의무자죠. 그러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누가 권리자예요? 그렇죠. 을이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자죠. 그래서 돈에 관한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고 소유권에 관한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를 갖는 거죠. 그럼 아무 말 없이 10억에 매매 계약했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이 흰색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완전 유효하죠. 완전 정상적이죠. 그럼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주면 되고 을은 돈 주면 돼요. 법이 관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면 둘이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줄 약속을 지키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법은 언제 관여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적인 경우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갑 부동산을 을과 10억에 매매 계약했거든요. 그럼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10억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런 의무가 생기는데 자, 알고 보니까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했대요. 그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매매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아까 의사 무능력이란 완전히 마시가 이제 전목이유화라든가 우린 다 의사 능력 있죠. 근데 가끔 우리도 의사 무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도. 언제 그럴까요? 좀 만취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해요. 술 마셔서. 호주머니에서 카드 전표가 나오는데 난 어제 그 집에 술집에 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카드 전표가 나오네요. 그럼 나는 어제 그날 밤에 잠시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취자, 아무 기억 안 나죠. 전목이 유아, 완전 정신중환자, 이 자들이 의사 무능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봐보세요. 이제 왜 무효가 되냐면 이게 원래는 시가 20억짜리거든요. 20억짜리인데
우리 작정을 하고 야 친구야 술 한잔 하자. 그래 좋게 좋아. 술 내가 살게. 그래 더 좋아. 술 마셨거든요. 공짜로 술 엄청 마셨어요. 만취했습니다. 만취하니까 우리 미리 써온 계약서를 가져와요. 야 친구야 여기다 사인해. 이게 뭐야? 네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만취 상태로 여기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20억짜리를 10억에 매매 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무효가 됐죠? 의사무능력이니까 무효예요 이게. 그러면 약속 지키기 전에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도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어진 것이고 을도 돈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가리 한 대 때리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행위가 무효니까 어떻게 한다? 아직 아무것도 이행 안 했죠? 서로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돈 줄 의무 없고 소유권 넘길 의무 없다.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랬어요. 내가 아무리 만취 상태였지만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이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도 갑에게 10억을 보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멍청아 그건 무효거든. 뭐하러 이행했니? 이행했으니까 빨리 가서 다시 받아와 그랬어요. 그럼 갑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무효인데 우리가 이행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무효인데 소유권 넘겼죠. 다시 소유권 등기 뺏어올 수 있어요. 갑이 소유권 회복합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너도 10억 내놔라고 10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약속 지켰다면 다시 내 것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상태로 왔죠? 이게 무효라.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다. 이게 무효입니다. 근데 어떤 행위가 유효라면 어떻게 한다? 약속 지켜야 돼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기면 되고 매수인은 돈 주면 돼요. 내 행위가 무효라면 그런 약속 지킬 필요 없다. 이행했다면 다시 소유권 받아가고 돈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효 효과예요. 답 이제 갑이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20억짜리 하나 줬어요. 손자에게. 참 복도 많죠? 할아버지가 이걸 주고 갔어요. 미성년자한테 이거 있잖아요. 갑이 엄마 몰래 을에게 팔았습니다. 엄마 몰래. 부모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걸 10억에 매매하게 하겠다 해보세요. 일단 매매가 성립했으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10억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의무가 생겼는데 근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했죠. 이건 뭐 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든 말든 이 미성년자지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알았네 이것을. 얼마나 열받아요. 세상 20억짜리 10억이 팔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죠. 부모님이 이걸 취소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취소했죠? 그럼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무효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행하기 전에 서로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넘길 필요 없고 을은 돈 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이행했어요. 갑은 소유권 넘겼고 을은 10억 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측은 다시 등기 받아가면 되고 을은 다시 10억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취소하면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무효. 근데 이번에 만약에 20억짜리를 갑이 부모 덫이 나와요. 이걸 30억에 매매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이번에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이 취소 안 합니다. 그럼 취소권 소멸되면 이게 유효가 돼요. 그럼 이때 약속을 지켜야 돼 이제. 다시 갑자기 취소 안 하겠죠? 20억짜리를 30억이 팔았잖아요. 그럼 취소 안 합니다. 그럼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럼 이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유효가 되니까. 그러면 을은 30억을 주할 의무가 생겼고 갑은 20억짜리 넘기면 되는 겁니다. 누가 선택한다? 제한 능력자 측. 뺏어갈 수 있어. 뺏어올 수 있죠. 을이 안 주면 을 재산 압류해서 30억 가져오면 돼요. 그래 갈 수 있겠죠? 을 재산 압류해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는 이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든 말든 누가 선택해요? 이자들 측의 선택이에요. 유리하면 취소 안 할 것이고 불리하면 취소하면 되고. 그러죠? 30억에서 한 을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을 측은 취소권이 없죠. 이건 나중에 나와요. 취소권은 너 미성년자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이게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그건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이자 측에만 있어요. 이자. 얘들이나 얘들 부모님들한테만.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미성자 꼬셔서 매매를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게 이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들이 동의 얻고 하면 돼요. 그러죠? 왜 동의 없이 해요? 이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미성자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보통 싸게 팔지 모르니까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나중에 이제 다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몇 가지 했잖아요. 근데 뒷내용이 막 나오니까 좀 헛갈린 게, 이해가 안 된 게 많이 나옵니다. 질문인데요. 네. 저런 것도 상관없이 취득세 그런 것은 다르는 거죠? 등기하려면 이제 세금은 내셔야죠. 등기한다면. 그죠?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책을 잠깐만 봐보면 책은 이해서 보면 안 돼요. 민법은 무조건 복습만 합니다. 4월까지.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한 2주 후에 기본서가 한 700페이지짜리 있거든요. 민법 700페이지 책이 나와요, 이제. 이거 말고. 거의 무기예요, 700페이지짜리. 그걸로 사람 때리면 죽어요. 절대 흉기로 사용 안 됩니다. 700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서 시험에 나온 거 100페이지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출판사는 책이 두꺼워야 돈을 많이 벌어요. 일부러 두껍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 읽어왔더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노동을 한 거죠. 자, 우리 책도 48, 49 보지 않아요.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 제일 위쪽에 파란색 2번 법률행위 의의가 있습니까?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당목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럼 자 밑에 양괄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까? 1번 그림 밑줄 한번 해봅니다. 법률행위란 권리변동이 아까 결과였죠? 권리변동을 당사자가 의욕하는 대로, 즉 원하는 대로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다음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의사표시 동그라미. 꼭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목의 세 가지 꼭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이다. 꼭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51페이지. 그 박스가 있죠? 첫 번째 박스가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왼쪽에 박스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이란 모든 행위에 요구된 요건이 세 가지예요. 당목의 세 가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당사자 동그라미, 니은의 목적 동그라미, 디귿의 의사표시 동그라미입니다. 오른쪽 칸에 효력 요건이 있습니까? 효력 요건이 있죠? 밑에 기억에도 당사자 능력은 세 가지가 뭐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죠? 니은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 나옵니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나와요. 디귿 의사표시는 첫째 의사표시가 일치 동그라미시고 그다음 하자가 없어야 동그라미. 이렇게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칠판에 있는 그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능력까지. 다음 주부터 목적, 확정, 확가적 대략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고 책을 읽을 게 없죠? 그냥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오늘 하신 거 1교시는 시험에 안 나온 소리 했으니까 2교시, 3교시 했잖아요. 2, 3교시를 여러 번 동영상을 봐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쑥 들어보는 거예요. 못생겼더라도 얼굴 보지 마시고 눈 감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고. 한번 쑥 이렇게 들어보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야 용어가 귀에 익숙하거든요. 귀에 익숙하면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 책이 쭉쭉 읽힙니다. 용어도 모르는데 책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교시, 3교시를 많이 듣고 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다시 다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